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2008년부터 2024년도에 플루토가 염소 자리에,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간 그 해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플루토가 염소 자리에 들어간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다른 자리도 그렇지만 특히 염소 자리는 대기업, 빅 비즈니스 아니면 정부, 부정부패 이런 걸 다 다스리는 영향을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을 했죠, 이제. 우리가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되나. 요소수가 저는 해결이 됐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요소수가 막 가보면은 없고 막 이렇대요. 그러니까 제가 테러 리딩 할 때 제 리딩도 맞았어요. 제가 금방 해결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소수를 들여온다 그래서 금방 해결이 되나? 그랬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당분간은 조금 그럴 거예요. 그리고 플루로는 항상 숨겨져 있는 힘, 정부, 빅 비즈니스 그 사람들이 다 힘을 쓰잖아요. 그리고 탄생과 죽음. 그리고 이 플루로는 꽉꽉 눌러놨던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는 행성이라 그랬어요. 200 한 번 도는데 조리액을 한 번 도는데 보편적으로 평균 245년부터 250년 걸려요. 그래서 248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 굉장히 깊게 숨겨져 있는 2019년 2019년에 죄송합니다. 2월 19일, 2월 20, 2022년도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내년. 그리고 7월 11일 날 레트로그레이드 해서 들어갔다가 7월 11일 날 죄송합니다. 레트로그레이드 7월 11일 날 그래서 역행을 해요. 그러다가 12월 28일 날 앞으로 또 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 아마도 법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썩어 있던 것들, 부정부패했던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바이러스가 드러난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제 동영상에 인도의 어떤 애가 뭐 예언을 했는데 걔가 다 맞췄다고.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동영상을 봤어요. 우연히. 그런데 걔가 맞힌 거 아니에요. 몇 개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애스트롤로지스트들은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 얘기인데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12월 달 한 번 더 확산을 한다고. 근데 얘는 11월 달에 사라진다 그랬어요. 올해. 11월 달에 다 이제 문제가 다 이렇게 좋아진다 그랬어요. 안 좋아진다 그랬어요. 저는 안 좋아진다 그랬죠. 우리나라 운세는 조금 더 낫다 그랬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쁜 것 같지만 다른 나라는 말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나빠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갈등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들이 드러났죠. 아프간 문제라든지 또는 은행 시스템들 또는 의료보험, 의료 시스템, 의료 체계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의료 체계가 나쁜 데일수록. 근데 일본이 사망자가 없다? 거짓말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숨겨오고 썩어 있고 해결하지 않고 자꾸 덮어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청소가 돼야 되니까. 이제 물병자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병자리라고 다 좋은 것 뜻은 아니에요. 물병자리에 부정적인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대기업들, 빌리어네어스, 그러니까는 억만장자들, 그리고 썩어 있는 지도자들, 썩어 있는 국가들,
이제 우리가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진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게 병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바람에 알게 된 진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과거가 청소가 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상처가 다 드러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려면은 상처를 막 물을 부어서 물이 아니라 알코올이나 하이드로프록사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죠. 그러면 막 칙 하고 이렇게 막 그 흰 게 막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다 긁어내고 거기다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삶도. 경제도 그렇고 의료 체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썩어 있는 것들은 다 잘라내고 드러내고 긁어내고 이렇게 해야 청소가 되고 새로 새살이 돋는 거죠. 이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지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야 이거 우리 지구가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고치고자 하는 마음들은 별로 없어요. 왜? 내 편안한 삶에 취해서 내 혓바닥에 들어가는 그 고기 맛에 빠져서 그 우유를 먹으면서 달콤한 맛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 맛에 빠져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내일 당장 지구에 홍수가 덮여서 죽는 한이 있고 지구가 다 끝장이 나도 그 맛에 취해서 사람들은 별로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글래스고에서 지도자들이 만났죠. 그런데 만나서 한 게 뭐예요? 이 인간들이. 헬리콥터만 자그마치 400대가 jet planes 400대가 떴대요. 그게 다 공해예요. 공해. 거기 온다는 자들이 생각은 우리 하자 이러면서 하나도 실천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여기서 얻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파멸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한테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다가 플루로만 내년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넵튠 해왕성까지 2022년도에 돌아와요. 미국의 플루로 자리에. 이거는 그냥 왜 빅맥 같은 거 있잖아요. 햄버거 집에 가면은 저는 뭐 햄버거를 먹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 버거킹에 와퍼라는 게 있어요. 와퍼. 그냥 이만한 햄버거. 그냥 한꺼번에 그냥 꽝 하고 뭔가가 벌어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플루로와 해왕성과 명왕성과 해왕성이 2월 22일 2022년도에 22도 각도로 딱 돼요. 숫자상으로는 그게 어떤 의미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저는 별로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지만 누머롤로지스트들은 의미를 둬요. 그런데 해왕성은 바다를 관장하는 행성이죠. 그리고 물, 정신적인 문제, 꿈, 또 영적인 문제, 또 홍수. 그래서 제가 내년에 대홍수가 날 수 있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움. 드러그도 돼요. 약. 거기다가 플루로는 뭐예요? 숨은 힘, 죽음과 탄생, 부정부패. 그래서 이 행성 둘이 만난다는 것은 아마도
썩어 있는 거기다가 주피러까지 그 확장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썩은 문제들과 함께 홍수와 함께 사람들이 막 대혼란이 오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 마지막에 넵튠이 이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1850년도예요. 미국에.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의 남북전쟁이 1861년 4월 12일 날 벌어졌어요. 그리고 5월달 1865년에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그때 해왕성이 전쟁이 났을 때 산양자리로 들어갔어요. 산양자리는 뭐예요? 카디널 사인이에요. 제가 어떤 이 의미심장한 천천히 도는 별들이 카디널 사인에 들어가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명왕성이 염소 자리로 들어갔어요. 염소 자리도 카디널 사인이에요. 그래서 팬데믹이 확 하고 터졌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카디널 사인은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자리예요. 특히 천천히 도는 별들이 천천히 도는 별이 아니라도 행성이 그 자리에 들어갈 때는 영향이 항상 들어와요. 근데 천천히 도는 별이 들어가면 더 커지는 거예요. 온 세계가 팬데믹 때문에 그냥 KO 펀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에 해왕성이 산 양자리로 들어가요. 거기다가 이 플루토까지 만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전쟁이 난다든지 미국에 뭔가 굉장히 불협화음, 부딪히는 서로가 두들겨 패고 싸우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세계 다 같이 영향을 받게 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거기다가 토성과 천왕성. 제가 이걸 두세 번 계속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토성은 통제, rules and regulations and control 이런 거예요. 막 통제하고 억압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천왕성은 프리덤이에요. 자유로워지고 싶어하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고 예측을 못하는 그런 행성이에요. 얘네들이 12월 24일 날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90도 각도가 돼요. 90도 각도가. 2월 달에 있었고 6월 달에 있었고 이제 12월 달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에는 그걸 못 맞췄어요. 저는 이 점성학 올리면서부터 제가 12월 달을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24일 마지막이 될 거라고 이게. 그리고 내년 통째로 천왕성이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유레이너스는 또 다른 면으로는 디지털 월드예요. 말하자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토로스는 피지컬 이렇게 뭐 만질 수 있는 식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뜻한다면 지구라든지 유레이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크립토커런시가 다 그런 거잖아요. 크립토커런시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앞으로는 전부 다 온 세계가 디지털 화폐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비트코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돈이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없애고 모두가 다 디지털 화폐로 간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we don't own anything.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요 저도. 왜냐면은 골드 러시 때 미국에서 금을 찾아서 막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 쫓아다녔어요. 미국에는 그 광산이 있던 그런 지대에 귀신 나오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로. 고스트 어드벤처스 보면은 그 모텔, 그 골드러시 때왜 뭐죠? 광부들 따라다니던 그 이렇게 여자들 있잖아요. 그 술집 하는 술집 여자들, 몸 팔고 뭐 술 팔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차린 그런 술집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근데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그리고 광부들도 많이 죽고, 금을 찾았다 그러면 누군가가 몰래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나와요. 유령들이 막 나오고 이래요. 호텔도 있고, 술집도 있고, 그 아주 무슨 동네 자체가 그냥 귀신이 막 다 들린. 우리나라는 고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귀신들을 달래주잖아요. 밥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제사 지내고. 제가 제사에 대한 중요성을 반드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고사 지내는 것도 저는 옛날에 고사 뭐 저거 지내봐야 뭐 이랬었어요. 아니에요. 고사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가시라고. 우리한테 저거 하지 말고 달래주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 고사 지낸다는 거는 다른 나라에는 타이완이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중국도 공산주의가 없었으면 했겠죠. 고사 지내는 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귀신을 달래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진짜 없어요. 누가 하나요? 우리나라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문화가 정말 앞서가는 문화인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몇 천 년 전에도 다. 태교, 스포그 박사, 개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태교 다 했어요. 지금 그게 다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똑같이 엄마랑 교감한다는 거. 우리는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부터 다 알았어요. 앉는 자리조차 가려 앉으라 그러고, 먹는 과일도 예쁜 것만 먹으라 그러고, 아이를 뵀을 때는 음악도 다 좋은 생각만 하고, 태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마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리딩 국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BTS가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힘없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리드하겠어요? 무형문화로 하는 거예요. 문화의 힘으로. 총칼 들고 대포 들고 핵 들고 가서 이러는 거는 이제 갔어요. 그런 시대는. 이제는 무형문화인 거예요. intangible property. 이런 무형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힘, 음악을 만드는 힘, 춤추는 힘, 이런 것들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오로지 그냥 그 능력과 정성과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에요. 문화는 특히 더 그래요. 영적인 힘이 들어가야 뭔가 진짜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쌓이고 쌓인 내공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동영상 올릴 때부터 저는 왜 도대체 야만국들을 쫓아가냐고 저는 계속 외쳤어요. 왜 거꾸로 가고 있냐고. 잘 가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도 미래에는 이 땅조차도 소유하지 않는, 모르겠어요. 사람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virtual reality,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들어가 살게 될까요? 모르죠. 그거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할 줄 알아야, think outside of the box 할 줄 알아야 이렇게 영화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방법으로. 음악도 상상을 못하는 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우리가 존재하는 이런 세상이 아닌 어떤 virtual reality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며칠 안 남았어요. 벌써 중국에 영향이 들어갔어요. 17일 날 제가 전후로 해서
중국에 굉장히 영향이 안 좋게 들어간다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눈이 내렸어요. 집 몇천 채가 폭삭 내려앉았다 그래요. 벌써 영향이 들어갔어요. 그 나라는. 거기다가 nose가 황소 자리에 그리고 정갈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11월 19일 날 개기 월식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 빚에 관한 빚, 채무 이런 것에 관한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작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큰 일이 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젠가 뉴스를 들었는데 11월 17일 날 ADI는 동물 구조단체예요. 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이 단체가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개들을 50마리인가 구조해서 다 입양을 시켰어요. 미국인지 뭐 이런 데다가. 이 사람들이 남미에 동물을 이용한 서커스를 전면 금지시킨 사람들이에요. 남미는 전부 다 동물 서커스 이제 금지됐어요. 법적으로 전면 다 멈춰버렸어요. 걔네들을 다 구조해왔어요. 구조해서 콜로라도에 보내고 콜로라도에 애니멀 생츄어리가 있어요. 땅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냥 가둬놓고 애들을 이러는 게 아니라 동물원은 지옥이고 감옥이에요. 동물들한테. 그런데 여기는 땅이 한 마리당 에이커가 어마어마한 에이커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가 있어요. 동물들이. 처음에 그 사자들과 애기 사자들을 구조해 왔는데 막 사자들이고 호랑이들이고 막 미쳐서 좋아서 막 좋아가지고 막 뒹굴고 막 몸을 잔디에다 비비고 막 그래요. 그런 애들을 꽉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삐쩍 말라가지고 호랑이가 제대로 서지도 못해 덜덜덜 떨어요. 사람들이 오니까 눈이 그냥 눈물을 흘릴 것처럼. 저는 그걸 다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살이 많이 쪘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잘 먹이는지 몰라요. 어떻게 잘 먹이냐. 그 그로서리 체인들이 식량을 고기들을 기부를 엄청 하는 거예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대요. 기부하는. 이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동물들을 이용한 서커스를 전면 금지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돌핀, 돌고래, 올카 다 멈춰야 돼요. 다 해방시켜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사람을 소유했죠. 백인들이 흑인을 소유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노예들이 천지였어요. 종놈 하인 이래가지고 언년이 4월이 5월이 이래가지고 주인놈들이 그냥 강간을 해도 괜찮고 새끼 나가지고서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도 그런 거잖아요. 그냥 여자들이 그냥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남자들도 소유물이고 찍소리 하나도 못해요. 남자가 들어가서 막 강간을 하고 그러면 애들 갖다가 이렇게 줄줄이로 낳아놓으면 재산이다 그래서 좋아하고 또 노예 삼고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됐었어요. 옛날에. 어느 나라나 다 전쟁에서 지면 그냥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허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았죠. 동물들을 지금 법적으로 다 죽이고 잡아먹고 막 학대하고 가둬놓고 두들겨 패고 여기 써먹고 가죽 뺏겨서 막 옷 만들어서 입고 히히덕거리고 좋다 그러고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잖아요. 지금. 도덕적으로 옳은 건가요?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동물들은 우리가 짓밟고 학대하고 이용해 먹고 잡아먹는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존재예요. 인간의 언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깔보고 짓밟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사람들 그 사장놈들이 막 두들겨 패고 어우 침 뱉어가지고 막 저는 그 얘기가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뒤에서 안 보는 데서 그래갖고 막 죽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양준호 양 뭐
감옥서가 있죠, 그 인간 지금. 법적으로 안 돼 있는데도 한 거예요. 법적으로 막아도 해요. 하는 인간들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 법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우리는 자연과 동물과 환경과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을 때만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이 지구가 오래오래 우리를 위해서 이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존재들이 없는 이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무슨 일들이 벌어졌어요. 무책임한 돈 찍어내기. 미국이 아주 전쟁하면서 무책임하게 돈을 트럼프, 바이든 무책임하게 돈을 막 찍어냈어요. 그냥. 그리고 뒤로 스탁 마켓에다가 돈을 막 쏟아부었어요.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몇 사람을 위해서. 갑부들 몇 사람을 위해서. 뭔가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게 11월 27일 2008년 이후로 이렇게 잘못돼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명왕성이 염소 자리로 들어갔어요.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게 2008년도예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사기꾼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되고 이제 서서히 2024년도 되면은 나가기 시작을 해요. 다가오고 있어요. 나가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2023년도에 이런 운기가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과연 과거로 똑같이 과거를 반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은 미래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운명적으로 이명박이 대통령 됐듯이 운명적인 일이 또 벌어진다 이 소리예요. 네가 잘못해서 일본 사람들이 강경화가 된 거야. 너 아니면 안 그랬어. 이걸 말이라고 하고 앉아있어요. 그 사람은 그 얘기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아마도 제대로 된 선거인단이 들어가 있었으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겠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돼요. 그런 소리 하고 있고 또한 방사능은 터진 적이 없다. 그 누가 그런 소리 해요? 우리나라 극우들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극우는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극우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인들이에요. 친일 매국노들. 친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도 안 그런 사람 안 그래요. 최근에 뉴스 나왔죠.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20만 명의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잘라서 묘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갈기갈기 찢어서 그 와신상담 한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간을 쓸개를 씹어 먹으면서 복수할 날을 기다렸다고. 그래도 모자랄 판에 방사능 터진 적 없고 우리가 잘못해서 저기가 우경화가 되고. 일본은 원래가 극우예요. 원래가. 강간범한테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가 가만히 강간 당하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네가 강간하면서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더 그런 거지. 널 때리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 사람은 지 주둥아리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가 틀린 말 하고 있나요 지금? 강도당한 사람한테 강도가 나를 돈을 뺏겠다고 망치로 막 때려요. 그런데 순순히 주지 않고 덤볐다고 네 잘못이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할 때 차라리 그냥 돈 주고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개소리예요. 개소리.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강도 당하고 말지. 왜 덤벼가지고 네 잘못이야 그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도는 괜찮고 강도가 그러니까 더 강해진 거야. 나를 탓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판단력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김건희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줄에 묶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건희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은 극우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명박, 미국은 부시가 대통령이 된 해가 2008년도예요. 이거는 불행한 일이었어요. 두 나라 다. 그리고 캐프리콘은 corruption, lies, distorts 다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물을 거짓말로 뒤틀리게 말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부정부패한다든지 사기 다 이게 다 그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때 영원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부시가 여행하는 사람들을. 9.11도 저는 미국에서 수작질에서 그거 벌어진 일이지 전쟁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부시가 그렇게 했다는 거를. 그리고 항상 은행들을 구조해주고 파산 나면 돈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구조해주고 미국의 3대 차 만드는 회사들 포드, GM, 쉐비, 크라이슬러 오바마가 구조해줬어요. 돈을 억수로 퍼들여가지고. 그거 누가 다 갚아야 돼요? 우리가 갚아야 돼요. 납세자들이. 그 납세자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망하면 망하라고 냅뒀어야 돼요. 근데 미국의 차 회사가 다 작살나니까 살려놓은 거예요. 우리 돈으로. 이런 것들이 썩고 우리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한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염소 자리에 명왕성이 들어가 있는 그 마지막 꼬다리에 있는 거예요. 꼬다리 이제 서서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3월 23일 날 2023년도에 내후년이죠.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선거가 2022년도에 있어요. 3월 달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플루로가 물병자리로 들어가는 영향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4년도가 돼야 완전하게 들어가요. 그전에는 2023년도 들어가지만 들락날락 살짝 그래요. 아마도 이게 마지막에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있었던 때가 1778년, 1798년이에요. 미국에.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 달러가 나온 거예요. 달러. 그러니까 이제 벌어지는 때는 아마도 디지털 커런시가 되겠죠. 디지털 커런시가 되거나 커런시 쪽으로 가는 그런 이제 법을 바꾼다든지 돈이 이제 모두 다 크립토 커런시로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세고 막 이러는 거를.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별로 관심 없어요. 전부 다 미래로 나가고 얘네들은 그냥 크립토 커런시를 좋아해요. 그런데 노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2024년도에 천왕성이
명왕성과 추하인이 돼요. 그래서 이때 아마도 테크놀로지 이런 디지털화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천왕성이 2025년도에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는 그때부터는 아마 가속화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 디지털로 가게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명왕성이 3월 23일 날 2023년도에 들어가지만 6월 11일 같은 해 6월 11일 있다가 또 다시 레트로그레이드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 요때에 과도기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돈을 하자는 얘기를 하다가 말다가 이런 식으로 행성이 참 영향을 굉장히 끼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갈 때는 아마도 홀로그램스라든지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기술이라든지 로봇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급진적인 보수당들보다는 진보 쪽인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지긋지긋한 이 두 놈의 당 다 싫고 우리는 좀 새로운 당이 왔으면 좋겠다. 홍준표 씨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죠. 자기 혼자만의 당을 만든다고. 그 사람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유레이너스 에너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 운세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물병자리는 픽스드 사인이에요. 사실은 픽스드 사인이고 진보 쪽이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독재자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좀 강한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때는. 그리고 intellectual property 무형 문화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몇천 년 동안 쌓아오고 눌러오고 폭발되지 못했던 그 에너지가 폭발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거예요. 반드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민주당, 공화당 꼴배기 싫어. 민주당, 국힘당 꼴배기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힘없는 당들이 이제 생겨서 괜찮은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뭐 두고 봐야 알겠죠. 물병자리에 들어갈 때는 그런 에너지들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왜 큰 정부가 하나 있고 밑에 사람들이 다 있고 이런 것들이 분립이 될 수가 있어요. 다. 이게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고 나기 때문에 이제 좀 분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기름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될 확률이 높아요. 기름 때문에, 석탄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다 죽여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새로운 기술이 생긴다 생각을 해요. 스페이스, 그리고 우주 여행도 가능해질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그때는. 상상을 못해요, 지금은 다.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에피제네틱스하고 뉴트리지노매틱스 이것들은 뭐냐면은 우리 진, 우리의 그 DNA, 우리의 타고난 유전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고 우리 의료 치료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우리는 뭐 살아가면서 그냥 태어나면 내가 아프면 병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미리 유전자를 확정을 지어서 얘는 이런 유전을 가진 아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쪽으로도 뭔가 아마 활발하게 진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플루로에 관한 리딩을 몇 번을 해드렸어요.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두 번째도 이해 잘 안 가고 몇 번 듣다 보면 이제는 하고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앞으로 다가올 세대와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는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런 가능성을 더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정치가들은 이제 힘을 잃게 돼요, 앞으로. 그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